안녕하십니까? 에듀피디에서 형법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 함승환입니다. 형법 강의를 진행에 앞서 형법 과목이 어떻게 출제가 되어 왔고 어떤 부분이 출제가 잘 되며 그래서 형법 공부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학습 전략을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최근 7년간 2011년부터 2017년도까지 형법 기출문제 분포도인데요. 여러분이 보시는 화면 왼쪽이 형법 총론 파트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이 형법 강론 파트인데 전 파트에서 고르게 출제가 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죠. 따라서 총론만 공부를 한다든지 강론만 공부를 한다든지 그래서는 형법을 절대로 고득점을 할 수가 없어요. 형법은 총론과 강론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한 파트만을 잘해서는 안 되고요. 어느 한 파트를 소홀히 해서는 안 돼요. 자, 형법 총론 이 서론 파트에서부터 해서 강론에서 맨 끝에 종합 문제까지 전 파트에서 골고루 출제가 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겠죠. 특히 이 서론 파트는 반드시 한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요. 이것이 그 유명한 죄형 법정주의입니다. 이 죄형 법정주의는 많은 판례가 집약되어 있기 때문에 처음 배우는 부분이지만 가장 어려운 부분이기도 해요. 자, 두 번째는 구성요건론 파트에서 일단 한 문제 또 출제가 되고요. 미술론 파트에서 한두 문제 정도가 출제가 됩니다. 그 다음 공범론 파트, 그 다음 죄설론 파트도 엄청나게 어렵죠. 수많은 판례가 또 집약되어 있기 때문에 형벌론 파트,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종합해서 총론, 종합 문제도 또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총론과 강론을 배분해 봤을 때 총론은 전체에서 40%가 출제가 되고요. 강론 파트는 나머지 60%가 출제가 되죠. 그래서 20문제가 출제가 되는 공무원 시험에 있어서는 8문제에서 9문항, 그 다음 강론에서는요 11문항에서 12문항 정도가 출제가 됩니다. 그런데 이 강론이라고 하는 것은요 총론을 모르면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총론이 어렵지만 총론을 배우고 난 다음에 강론을 배우면 좀 쉽다. 그런데 강론은 판례가 대부분 출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판례에서 상당히 많이 출제가 되고 있죠. 자, 강론 파트인데요. 강론에서는 가장 어려운 파트가 이 제3제 파트입니다. 절도, 강도, 사기, 공갈, 횡령, 배임. 근데요, 초보자도 절도, 강도는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이 제3제 파트가 어려운 것은 용어가 아주 낯설어요. 형법 공부를 처음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텐데요. 특히 이 제3제 파트에는요. 형법에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민법, 집행법, 상법, 특별법, 그 이상한 용어들, 명의신탁, 양도담보, 매도담보, 이중매매 등등 그런 용어가 참 낯설기 때문에 이 용어를 익히는 데 상당히 많이 낯설고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살인죄, 강간죄 이런 것은요. 한 번 보면 알아요. 한 번 보면 또 재밌고요. 그러나 이 제3제를 공부할 때는요. 다른 부분보다는 최소한 두세 배 정도 많은 힘을 기울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잘 몰라요. 워낙 어려운 파트이기 때문에. 그래서 형법에서 가장 어려운 파트는 이 총론도 총론이지만 이 제3제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제가 이 제3제를 아주 쉽게 강의를 해드릴게요. 두 번째는요. 이 제3제만큼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게 바로 요 공공의 신용에 관한 죄에서 여기 문서죄가 있어요. 문서죄가요. 이 문서죄 역시 마찬가지로 만만치 않습니다. 반드시 한 문제가 나오죠. 제3제에서 반드시 세 문제에서 네 문제. 근데 세 문제까지 나올 거예요. 세 문제 정도. 문서죄에서 한 문제는 또 반드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강론에서 가장 어려운 파트가 제3제 파트, 그 다음 문서죄 파트. 나머지는 어려운 거 없어요. 자, 됐죠? 두 번째는요. 이 국가의 기능에 관한 죄인데 이 국가의 기능에 관한 죄가 참 중요합니다. 형법 맨 끝에 있기 때문에 자, 제3제를 배우면 일단 지치거든요. 지쳐서 그 다음을 안 보려고 해요. 그러나 시험 문제 상당수는 이 국가의 기능에 관한 죄에서 출제가 된다는 거죠. 공무집행 방해죄,
뇌물죄, 위증죄, 증거인멸죄, 무고죄, 범인 은닉도피죄 이런 것들이 경찰 시험이든 검찰, 법원 시험이든 가리지 않고 상당히 출제가 잘 되는데 해볼만 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재산죄는 참 어렵습니다. 그것은 저 강사의 몫인 거죠. 여러분은 잘 따라오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입니다. 형법은요. 자, 조문, 그 다음에 이론, 그 다음 판례로 이루어져 있어요. 자, 가장 쉬운 예로 영어 과목 한번 말씀드릴게요. 영어 과목은요. 문법, 어휘, 독해로 이루어져 있죠. 형법이라고 하는 과목은 조문, 이론, 판례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런데 공무원 시험에서는요. 영어 과목이 독해가 뭐 50%에서 60% 출제가 되겠죠. 그다음에 나머지가 뭐 20, 30%가 출제가 될 것 같아요. 그러나 형법 과목에서는요. 형법 과목에서는 이 전체가 뭐 판례가 50%, 나머지가 50% 이것이 아니고요. 이 판례에서 90% 이상이 출제가 됩니다. 경찰 시험, 법원 시험, 경찰 승진 시험 모든 시험에서 90% 이상이 출제가 됩니다. 그러면 20문항에서는 몇 문제? 18문제 이상. 40문제에서는 38문제, 37문제 이상이 판례가 출제가 되죠. 아주 중요하죠. 두 번째는 조문이라는 겁니다. 조문은 경찰 시험에서는 중요해요. 경찰 시험은 중요한데 검찰직과 법원직은 조문이 출제가 잘 안 됩니다. 이론도 마찬가지고요. 자, 다시 한번. 경찰 시험에는 조문이 중요하다고요. 조문에서 한두 문제 출제가 되고 조문에서 틀리면 한 문제 날아가는 거예요. 근데 아주 쉽게 출제됩니다. 조문을 등한시하지 마시고요. 검찰직 시험에서는요. 이론이 중요해요. 이 이론은 검찰직에서 출제가 된다. 나머지 경찰이나 법원직 시험에서는 거의 이론이 출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이 이론은 순수 이론을 말해요. 순수 이론을 말한다. 됐죠? 자, 판례는 잠시 이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